안녕하세요. 재민이의 국악TV입니다. 재민이의 국악TV는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지향합니다. 광대의 존재 이유, 산대이. 영화 왕의 남자에서 광대 장생과 공길은 궁중에 들어가 왕 앞에서 연희하여 왕을 기쁘게 합니다. 이번엔 평양에서 온 최첨지 랍신다. 얼씨구나. 잘한다. 네. 대감 점내다. 누구시더라? 좋은 자리가 하나 났다던데. 받으시라요. 오, 황금 거북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의 기강이 약소 안 내다. 받으시라요. 거참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허, 정말 안 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도저히 안 됩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됩니다. 정말 안 된다 이 말이지 미? 좋습니다. 에이, 이거 봐봐. 에? 방법이 옳지 않어. 그럼 내 돌아갈 여비가 없어 그러는데 단약에 팔 테니 좀 사주시라요. 이 사람이 두 마리만 삽시다. 실제로 조선시대 광대들은 궁중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연말 궁중의 나래인은 광대들의 가무백희가 동원되는 성대한 공연 행사였습니다. 임금을 비롯한 궁중의 사람들 외에 궁궐 밖의 사람들도 모여 그런 노름을 관람하였습니다. 원래 나래는 민가와 궁중에서 음력 섣달 금음날에 가면을 쓴 사람들이 주문을 외면서 귀신을 쫓는 동작을 하여 묵은회에 잡기를 몰아내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부터 나래보다 자피가 확대되어 조선시대에는 본말이 전도될 정도였습니다. 광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 관아의 행사에도 참여하였고 민간의 잔치에도 초청되어 백희를 연행하였습니다. 백희는 가면놀이, 고개, 요술 등 여러 가지 놀이입니다. 광대는 오늘날 연예인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연예인은 대중이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오늘은 광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광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광대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할미 광대는 할머니 탈입니다. 의미가 확대되어 고려시대에 이미 광대가 가면 자체를 뜻하는 외에 가면을 쓰고 놀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고려사 124권에 광대란 우리말로 가면을 쓰고 노는 사람을 말한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광대의 의미는 더 확대되어 가면을 쓰지 않고 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광대라는 말을 씁니다. 줄광대, 소리광대 등이 그 용례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비록 가면을 쓰고 연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면 연희자들의 부류와 같은 연희를 하기 때문에 광대라고 불린 듯 합니다. 광대의 또 다른 의미는 광대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손태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광대 역할을 대대로 해온 신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연예인은 기능상의 명칭이지 신분은 아닙니다. 가수의 딸이 저절로 가수가 되고 배우의 아들이 자동적으로 배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조선시대에는 광대의 자녀는 광대가 되어서 광대의 역할은 대물림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대 집단을 하나의 신분 집단으로 유지시킨 결정적 이유는 산대이라는 국가 행사에 광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산대이는 산대라는 산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와 아래에서 가무배키를 하는 것입니다. 산대에는 크기에 따라 대중소, 이동 여부에 따라 고정산대, 끌고 다닐 수 있는 예산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규모가 컸던 중앙산대의 경우 광화문 앞에 광화문 높이 정도의 삼신산들을 좌우에 설치하고 모두 600명 정도의 광대들이 동원되어 온갖 재주들을 보였습니다. 삼신산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신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입니다. 이 그림은 1725년 조선을 다녀간 청나라 사신 아극돈이 남긴 봉사도 20폭 중 7폭에 보이는 예산대입니다. 중국의 사신을 환영하기 위해 조선 정부는 산대를 설치하고 가무배키를 연행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광대 수백 명이 동원됩니다. 고려와 조선 정부는 산대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광대 집단이 신분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산대인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할 때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라 진흥왕의 팔관회에도 광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진흥왕 때에 팔관회를 베풀었다. 그 법은 매해 11월에 궁궐의 뜰에 중을 모아놓고 윤등은 좌로 걸고 향등은 사방에 걸며 채봉 둘을 메어 달고는 온갖 놀이와 가무를 하면서 복을 비는 것이다. 대궐의 뜰에서 승려의 의식이 개최되고 이것에 광대의 놀이가 동반되었습니다. 공간에는 사방에 향등을 걸고 자리에 윤등을 놓았습니다. 윤등은 야외 무대에 설치한 등으로 바퀴 모양의 거리에 수십 개의 등불을 매다는 조명 시설이었습니다. 밤새 의식 공간에는 향과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채봉은 나무로 단을 만들고 오색 비단막을 늘어뜨린 가설 누각 형태의 무대입니다. 여러 공연과 놀이가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팔관의 관은 막는다는 뜻으로 팔관은 8가지 죄를 금하고 막아서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8가지 죄는 첫째, 살생하지 않고, 둘째, 도둑질하지 않고, 셋째, 음란한 짓 하지 말고, 넷째, 거짓말하지 않고,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고, 여섯째, 좋고 편안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일곱째, 사치스러운 옷을 입지 않고, 여덟째, 화려한 장식과 유흥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팔관회는 고려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고려 초의 팔관회는 개경에서는 11월 15일, 즉 중동에, 그리고 서경에서는 10월 15일에 베풀어졌습니다. 고려시대에는 11월에 팔관회 외에도 정월마다 부처를 위한 연등회를 크게 열었는데 이때도 산대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인 팔관회와 연등회 외에도 원나라로부터 왕이 귀국하거나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예식에도 산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시대가 되면 국중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사신맞이 산대회입니다. 사신이 오는 길목인 평양, 황주, 개성 등지에서 산대회가 열렸고 서울의 광화문 앞에서는 더욱 성대한 산대회가 연행되었습니다. 우선 사신 일행이 서경, 즉 평양에 도착할 무렵에 해당 관리가 10여리 밖에까지 나아가 마중을 하였습니다. 이때 광대들의 자피도 베풀어지는데 이 중 백수무도 있었습니다. 백수무는 태평시대였던 요임금 때 음악을 울리면 온갖 짐승이 와서 춤을 추었다는 고사의 토대를 두고 여러 동물들로 분장한 광대들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무리가 평양의 대동문에 이르면 문 밖 동남 두 곳에 산대들을 설치하고 그 위와 아래에서 광대와 기생들이 늘어서서 여러 노름을 벌입니다. 사신을 마중 나가 버리는 자피와 성문 밖의 산대인은 황주, 개성, 서울에까지 거듭되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동월은 조선부에서 평양과 황주에서도 산대회를 보았지만 서울의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소감을 밝힙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산대회의 공연 종목은 어룡유희, 무동타기, 땅제주, 마상제, 외줄타기, 쌍줄타기 등의 줄타기, 솥대타기 등과 백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묘도 국가의 큰 경사였습니다. 부묘란 왕이 붕어하였을 때 3년상을 치르고 나서
그 신위를 종묘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선왕이 새로운 조상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경사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묘 때도 산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임금의 행차를 광대들의 자피가 수반된 예산대, 즉 이동식 산대가 전도합니다. 도중에 기생들이 침향산을 설치하고 정제를 베풀고 가요를 바쳤으며 유생, 노인 등의 대표들이 곳곳에 모여 서 있다가 가요를 바쳤습니다. 왕이 다시 궁궐로 돌아올 때는 광화문 밖에 좌우 산대가 설치되어 광대들의 백희가 이루어졌습니다. 침향산은 나무 판자로 산 모양을 만들고 피나무로 산봉우리를 조각하여 붙인 산대입니다. 산대인은 좌우 산대를 만들어 놓고 광대들이 좌우 산대의 위아래에서 가무베키를 경쟁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산대의 모양과 광대들의 가무베키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산대의 높이는 고려 초기의 5장, 곧 15m 정도였으나 조선 전기에는 이미 20m 정도가 되었습니다. 좌우 산대에 각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개의 산을 갖추어 좌우가 경쟁하는 매우 큰 규모의 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중기의 산대회에는 600명 정도의 광대가 동원되었습니다. 1626년 중국 사신이 왔을 때에 산대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좌산대도감의 나래청 북록에 286명의 광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산대위는 좌우 산대가 나뉘어서 하는 것이기에 좌산대도감에 286명의 광대가 소속되어 있었다면 경쟁하는 우산대도감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의 광대가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국내의 큰 경사와 관련된 대규모 산대위는 사실상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인조 반정 후 조선의 정치는 엄격한 도덕 정치를 지향합니다. 인조는 침향산을 내거리에 끌고 나가 불질러 버립니다. 성대한 가무베키가 수반되는 궁궐의 나래인은 인조 이후에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고 원래의 군화적 수준에서 열던 궁궐 나래도 1694년에 완전히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군화는 고려 조선시대의 새 밑에 궁중에서 역비를 쫓던 일 또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 사신이 올 때의 산대위는 인조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산대위에는 600명 정도의 아주 뛰어난 기량을 지닌 광대가 필요하였는데 전난 중에 광대들이 많이 흩어져서 종래와 같이 경기도 지역 광대들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도의 광대들을 동원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화를 덜 입었던 전라도 지역 소속의 광대들을 대규모로 동원하였습니다. 1626년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산대위의 좌산대도감 소속 광대 286명을 지역상으로 보면 경기도 30명, 충청도 52명, 경상도 33명, 전라도 171명으로 전라도 광대들의 수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중앙 산대위의 주된 광대 집단은 전라도 광대들이었습니다. 광대 집단이 전라도 광대 중심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전라도 광대들은 중앙의 산대위뿐 아니라 과거 급제자의 축하 행사와 같은 서울 지역의 다른 행사들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를 전라도 광대들이 발전시켜 대표적 민족 예술이 되게 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TV입니다. 감사합니다.